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규진입니다. 저번 3월에 도쿄를 다녀오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POV 영상도 많이 보여드렸고 또 커뮤니티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저의 보정법을 많이 궁금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본 툴들을 이용하는 정말 기본적인 보정들을 해보긴 할 텐데 보정만 이야기를 하기보단 촬영 세팅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구도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촬영 세팅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보정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세팅부터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항상 소니 알파 6700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소니 알파 6700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렌즈를 사용하는데 시그마 1850 렌즈와 시그마 1018 초광각 렌즈 이 두 가지의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로 사용하는 모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주로 A모드와 S모드 이 두 가지의 모드를 사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A모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 우선 모드이다 보니까 주변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스트릿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왜냐면 F값만 조절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값들은 알아서 카메라가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S모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저는 항상 50분의 1초로 설정을 고정으로 해놓고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이 또한 주변이 빠르게 변화한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50분의 1초로 고정을 하고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S모드 같은 경우에는 ND 필터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A모드와 S모드 이 두 가지 모드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에 끼워 놓을 테니까 잠시 멈춰 서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사진부터 바로 보정을 해볼 텐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린 이 보정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라서 이 정도로 하면은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그냥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렇게도 보정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색감을 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진부터 보정 시작해 볼게요. 바로 첫 번째 사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여름에 찍은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위에 먼지도 보이고 그리고 밑에 시선을 빼앗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면서 주변은 조금 어두운 영역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지우면서 또 살리는 그런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먼저 지워줄게요. 먼지와 시선을 빼앗는 사람들의 모습 드래그해서 지워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진 상태에서 이제 어두운 영역들을 잘 살려볼 텐데 항상 노출을 조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많이 살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소니 알파 6700 카메라 사용 후기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촬영을 할 때는 노출을 한 -3에서 -7 정도로 낮춘 상태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굉장히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출과 어두운 영역을 살려줌으로써 그 피사체의 디테일들을 살려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애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부분 대비와 디에이즈를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부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뭇잎의 질감들을 조금 더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살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분 대비를 좀 많이 살려주는 걸 저는 제 취향이다 보니까 부분 대비를 정말 많이 살리고, 그리고 디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개를 제거한다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올려주게 되면은 사진이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생동감도 조금 더 올려줄게요. 그러면 보면은 하늘도 굉장히 파랗게 잘 나왔고 그리고 나뭇잎의 색깔들도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후를 비교해보면 색감도 살고 디테일도 살고 굉장히 좋은 사진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도쿄 시바공원으로 가고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 POV에서도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을 품고 있는 사진인데 이 빨간색과 나뭇잎 그리고 따뜻한 햇빛까지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들이기 때문에 이 사진도 예쁘게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5 비율로 맞춰주고, 이 사진의 구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피사체를 이 밑에 선에다가 맞춰놓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가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밑에 부분이랑 위에 부분이 굉장히 일정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조금 안정적인 그런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피사체를 이 밑에다가 걸쳐놓고 윗부분은 조금 남겨놓는 그런 구도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평 조절과 4:5 비율로 해서 이 정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정했던 것처럼 노출을 좀 올려주고, 이때도 어두운 영역에 굉장히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도 많이 살려주고, 그리고 부분 대비와 DH를 올림으로써 디테일 부분 그리고 사진의 선명함 추가해주고 생동감도 올려줍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굉장히 예쁜 사진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햇빛이 묻는 부분들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사진을 보면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색온도를 조금 올려줍니다. 마침 이때 시간대도 조금 해가 지고 있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이 따뜻한 시간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는 색온도를 많이 올리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밝은 영역이 많이 살려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밝은 영역을 조금만 맞출게요. 밝은 영역이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살아있으면은 좀 디테일들이 많이 죽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하이라이트를 조금 내림으로써 건물의 디테일들을 살려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이 정도 보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해방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해방촌 위로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보이는 풍경인데, 주황색과 노란빛으로 물든 나무들이 보이는 이제 가을 무드의 사진인데, 이런 부분들을 살리면서 또 보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4:5 비율, 자동, 그리고 피사체는 밑에 선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요. 다음에 또 노출, 어두운 영역 살려주고, 부분 대비 DH를 올려서 선명함과 디테일을 올려주고요. 또 생동감을 올려서 사진의 색을 더해줍니다. 또 보시면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도 밝은 영역을 조금 낮춰서 보정을 해줄게요. 하면은 사진이 되게 선명하게 잘 나왔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브러쉬로 이 나뭇잎 부분들을 조금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부분들을 노출을 조금 올려주게 되면 나뭇잎들이 살짝 빛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색온도를 올림으로써 가을 무드가 훨씬 더 잘 느껴지게끔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보정이 끝났어요. 네, 이 정도만 보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예쁜 사진이 나왔는데, 저는 항상 이런 느낌으로 편집을 많이 하는 편이고, 편집도 오래 안 걸려요. 거의 한 1분 내로 끝내는 느낌? 한 2분, 3분 안으로 끝내는 느낌이라서 이 정도 기본적으로 편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 후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바로 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도쿄 아사쿠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비가 왔던 풍경이기도 하고, 또 거리도 비에 많이 젖어 있는 풍경이라서 이 느낌들을 잘 살리면서 보정을 해볼 텐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정 프리셋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평부터 맞춰줄게요. 수평을 자동으로 빠르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프리셋 사전 설정에서 이거를 클릭해주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보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똑같아요. 노출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많이 살려줬고요. 그 다음에 밝은 영역을 살짝 맞춰줌으로써 디테일을 확보하고, 그리고 부분 대비와 DH를 올림으로써 디테일이 있고 좀 더 선명한 사진을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또 생동감도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만 보정하더라도 굉장히 예쁜 사진이 나왔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했던 건 뭐냐면 색온도를 좀 따뜻한 쪽으로 옮김으로써 사진에 따뜻한 느낌을 더 내주고요. 그 다음에 색조를 초록색으로 가게 되면 비에 젖은 비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보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색조를 조금 초록색으로 가져감으로써 사진에서 비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보정을 해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음 사진도 똑같이 도쿄 아사쿠사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이 프리셋을 바로 눌러주면 이런 느낌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 후. 지금 보정한 값들은 다 똑같아요. 이 값 그대로 여러분의 사진에도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사쿠사에서 찍은 사진은 여기서 보정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사진은 도쿄 아자부다 힐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윗부분, 이 하늘 부분은 좀 블루아웃 시간대라 그런지 파란색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살짝 보랏빛이 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살려가면서 또 보정을 진행해 볼게요. 똑같이 4:5 비율, 그 다음에 자동으로 수평 맞춰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노출이랑 이런 것도 올려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살짝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창고를 통해서 빠르게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보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똑같이 보정을 해줍니다. 노출, 어두운 영역으로 디테일 살려주고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있어서 부분 대비와 DH를 올림으로써 사진의 선명함과 디테일을 똑같이 살려줍니다. 생동감도 올려주고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예쁜 사진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하늘 부분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마스킹에서 하늘, 여기서 색온도와 색조만 조금 옮겨주면은 하늘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편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색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눈으로 봤던 그 풍경의 색감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는 하지만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걸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공원에서도 보정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가을 사진을 보정을 했던 것처럼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제가 눈으로 봤던 그 색감 그대로의 표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분위기에 맞게끔 색감을 조금 더 조절을 하는,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의 색감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색감을 좀 연출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진 보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마지막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이나마 지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도쿄 시이나마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에 아기자기한 건물에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잘 살려가면서 보정을 해볼 텐데 우선은 지금 센터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약간은 크롭을 해주면서 센터에 맞춰주고 다음에 자동으로 수평 조절을 살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노출은 살짝만, 그리고 어두운 영역도 살짝만, 부분 대비 DH를 올려서 선명함을 더해주고요. 생동감을 또 올려줍니다. 그럼 확실히 색깔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이 정도만 보정을 해주고 여기서 저는 마스킹을 사용할 겁니다.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 전광판 부분들, 빛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드래그를 해주고 색온도를 올려서 좀 더 빛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색감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정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클릭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브러쉬로 마스킹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노출 살짝만 올려줄게요. 정말 살짝만 올려주고 색온도를 많이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노란빛으로 변합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전, 후.
이렇게 마스킹을 이용한 편집을 많이 하시면 또 좋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이나마 지역의 이 사진은 여기까지 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An extra toothbrush as well for someone. 그래서 이렇게 총 7장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정을 하면서 보여드렸었는데, 저의 스타일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추구미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디테일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선명한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구도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를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놓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하고, 색감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봤던 그 색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선호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보여드린 이 보정법들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좋지만, 여러분이 많이 시도를 해보시고 도전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아직 초보자이고 배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 저만의 스타일도 조금 더 확고하게 정해진 느낌은 아니라서 계속해서 저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툴들만 오늘 사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외에도 보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정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혹은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미드톤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색감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방사형, 선형, 이런 그레이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마스킹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 컬러 그레이딩 하는 방법이라던가 또 스트릿 포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만 다음번에도 더 좋은 사진과 영상을 들고 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